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최악의 카르텔 대장동 다들 아실 겁니다. 입법 독재로 온갖 방탄법에 재판 중지법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계속 대법원장님들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 보고 정치 판결이라는 겁니까? 무죄 받으려고 어거지로 뭐만 하면 정치 수사, 사법 쿠데타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정치 판결이고 정치 수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님들에게 전합니다. 용기 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내주세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서실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저희 국민들이 대법원장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재판 재개와 속개를 외칠 거고 대법원장님들을 응원할 겁니다. 응원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에서 정치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법을 파헤치고 조사를 피해갑니까? 반대로 보세요. 국힘의원분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위금숙 위원장님, 황교안님 등 그리고 하다하다 보수 국민들까지 민주당 말대로 정치 수사를 하면 왜 당신들의 세력만 불법적으로 당신들의 반대 세력만 불법적으로 탄압당하나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외치는 정치 수사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 황교안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에 게시물 하나 올렸다고 내란 선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저들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 잘못 올리면 체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들과 맞서면 극우가 되고 음모론자가 되며 망상자가 됩니다. 이런 낙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강제로 문뜯기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강도세요? 그에 대한 보상, 복구는 해주십니까? 보이스피싱 사실상 인신매매 수법으로 도대체 왜 유인하시는 겁니까? 미쳤습니까? 그 과정에서 황교안님 댁을 지키던 국민 3명이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고 내란 가담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검이 국민 1명을 대리단으로 밀었습니다. 이분 계단으로 떨어져 뇌진탕? 아니요, 뇌출혈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데려가 신속히 입원시키고 치료받게 하지 않고 어떻게 차디찬 바닥에 수갑 채운 상태로 방치합니까? 입원하여 휴식하는 회복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병원에서 지급하는 약도 받지 못하게 하고 조사를 받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살인특검 유죄도 되는 겁니까? 범죄자 특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살인특검 유죄도 되는 겁니까? 신속히 해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힘 지지가 무당층보다 낮다고요? 지지율이 하락했다고요? 어제만 해도 서울에서 7개 집회가 열렸고 화성, 광명, 부산, 충북, 대구, 대전, 포항, 창원, 청주 어제만 해도 총 16군데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몇 개나 열렸는지 아십니까? 오늘만 해도 14군데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래도 지지가 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메이저 언론들 왜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이래도 언론이 먹힌 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명령합니다. 국민의힘 외침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재판 속개, 선관위도 당장 조사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보안을 그따위로 유지합니까? 그리고 유튜버 한동훈씨 자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지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자기 관련된 기사 하나 나왔다고 신나서 인터뷰하시고 즐거우신가 봅니까? 국힘 모두가 대장동 외칠 때 한동훈 일행분들은 여행하셨더라고요. 너무나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국힘 탈당하시고 민주당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조만간 내쫓기시기 전에 스스로 떠나시는 게 본인 체면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겁니다. 당신 한동훈의 탈당을 무한 지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30대 청년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집회가 있다는 것을 구국청년 이성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게 되어 한 달 전쯤부터 매주 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첫 투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습니다.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창피한 이유지만 그냥 여자라서 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박근혜 대통령님은 언론에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제가 투표에서 뽑힌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뽑았다는 안도감에 정치에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개잡범 이재명이 되는 것은 너무나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정치에 관심을 또 끄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흔히 말하는 개돼지의 삶을 살았고 정치는 제 삶에서 따분하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찾아온 계엄령, 밤늦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님은 언론에서 이미지가 매우 나빴습니다. 저는 또 무슨 문제를 감추려고 계엄을 한 건가라고 꼬아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은 너무 이상해서 컴퓨터를 켜고 혼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옳지 않았고 제가 외면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배운 역사들이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대통령님들도 제가 알던 것과 다르게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만 믿었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은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사적으로 혐오해왔던 기독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고 제가 누렸던 자유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 70여 년간 이 땅에 머물러주고 있는 주한 미군마저도 바보 같지만 저는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주한 미군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심란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았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에는 그동안 이상한 사람 취급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극기를 흔드시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젊은 사람이 나와줘서 참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둡고 주름진 피부와 새소리 섞인 목소리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크게 힘을 내서 싸우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개돼지로 살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땡큐 USA 천멸중공 선창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 매주 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곳은 미군 기지고 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인데 이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저희 나라가 지금 안전하게 국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금 소위 진보라고 하는 좌파 생각이 없는 이들은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를 하면 저희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도 저희 그들의 명분은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어요. 실효는 없습니다. 저희 나라의 국방력에 도움이 되면 됐지 군사적인 이 시설들이 없어지면은
저희 나라가 뚫리는 거거든요.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군 철수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나라를 먹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전부 상식이 있는 사람을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본인 재판을 중지하겠다고 재판 중지법을 발의를 하고, 최근에 소위 간단히 말해서 중국인 심기경호법이라고 짱깨라는 말도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모욕하면 5년간, 최대 5년간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이에 따라오면서 미군 철수도 같이 외치고 우리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의도가 전부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께선 이재명이 뭔가 생각이 있겠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라며 스스로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자존심만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왜 거리로 나서 시작했는데요?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으로 의무감을 갖고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체력을 쏟아가며 이런 나라의 현실을 알리고자 아스팔트로 나서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그리고 앞서 싸우신 어르신들을 그저 극우라며 태극기 부대라며 아직도 비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좀만 찾아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누가 문제고 누가 옳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 여기 이분들이 왜 나와 있는지, 청년들이 왜 나서고 있는지,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20대 30대가 왜 이렇게 항상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연사를 하러 다니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재명이 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세요. 저희는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비난하고 극우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부의 부당한 입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관심 없는 분들 이 법안들 어떤 법안 나오는지 읽어나 보셨나요? 저희가 더 공부하고 저희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아는 사람들 말을 왜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라에 관심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국민이 나서도 나라 정상화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많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중국인의 아래에서 2등 시민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희와 부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US 저도 외치겠습니다.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A!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써니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평택에 왔는데 하루라도 어디 안 나가면은 너무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새벽에도 계속 몇 번이나 깨면서 뉴스를 보게 되고 스레드를 찾아보게 되고 인스타를 보게 되고 매일같이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집회를 나가면은 뭐 이제는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집회를 방해를 하고 클락션을 세게 울리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간첩이겠죠. 100%겠죠, 100%.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에게 욕을 하는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욕을 하는지, 애국가를 부르는 한국인들에게 욕을 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간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간첩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쪽팔린 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냥 남 욕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지킬 가족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가족 뭐 자녀들이 없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아니 없어도 주변에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애기가 울어도 다쳐서 울어도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면은 당연한 건데 왜 그들은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고 미래가 사라져 가는데 왜 알아보질 않고 그저 한국인들을 욕하고 구구라고 하고 이러는 걸까요? 간첩이라서 그렇습니다. 간첩이라서. 100%예요. 짱깨? 모르겠네요. 간첩이에요, 그냥 간첩.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제 조카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어린 조카들이 당장이라도 내년에도 공산당이 이 사회체제가 될 것 같고 이 모든 교육에 억압을 받을 것 같고 역사도 왜곡된 역사를 교육을 받을 것 같고 어제 화재도 뉴스가 그렇게 속보로 안 나오는 것도 보면서 아 이제 의류 오늘 새벽에도 쿠팡 화재 이제 먹거리 모든 거를 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길들이려고 하는구나 연습을 시키는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은 중국산을 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 미래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면서 무서워요. 이런데 지금 이렇게 반일을 외치고 반미를 외치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반일을 외치면서 왜 야동은 왜 봅니까? 어? 일본산 그렇게 좋아요? 어? 참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러는지 저희 바빠요.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일도 해야 되고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마시고 길거리로 같이 나와서 같이 싸워주세요. 한국인이라면 끼셔야 돼요. 끼세요 제발. 한국인이라면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외쳐주시고 젊은 분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지켜주는데 이분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어르신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제가 너무 죄스럽고 네 너무 죄스럽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지켜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무섭네요. 솔직히 미래가. 그러니까 다 같이 싸워주세요. 한국인이라면 다 같이 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했으면서 아니 왜 재판을 이렇게 피하는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범을 보이셔야 국민들이 따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죄 지은 게 없으면은 재판을 받아도 무죄 나올 거예요. 재판을 받으셔야지. 무죄 나올지 유죄 나올지 나도 모르겠는데 재판 받으세요. 저도 이제 땡큐 USA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땡큐 USA! Thank you USA. 땡큐 USA! Thank you USA. 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써니. 안녕하세요. 유튜버 자유오더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데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많이 중국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물론 미국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이 우방국이 아닌 듯한 이런 느낌을 풍기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어쩌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간판만 대한민국을 달고 있는 음식점으로 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내부는 이미 중국 음식을 팔고 있고 외부에 겉으로만 한정식 간판을 달고 있는 겉으로만 대한민국 국호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이 넘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관세 협상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 팩트시트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율은 1,450원이 넘었을까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의 가짜 대통령이라고도 일컫고 싶지 않은 그 가짜가 존재 자체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구 달성에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신 사저 근처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첩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탄신 108돌 문화 행사가 구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너무 배울 것도 많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그 당시에 지켜냈단 말이죠. 그에 당연히 주한 미군이 큰 역할을 안보적으로 하신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찌제명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면 얼만큼 들어와서 얼만큼 나가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냥 간판만 중국 간판으로 달면 바로 그 식당의 업종이 바뀌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성홍기를 들고 그들이 외치면서 중공이 외치면서 중국 공산당이 외치면서 한강을 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지나다니기만 해도 제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위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자국의 국기가 시위 물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어제 구치소에서 만난 그 조치훈이라는 그 애국 청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스티커로 된 태극기를 얼굴에 붙이고 가다가 경찰로부터 제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에 부착하는 그런 스티커도 태극기를 부착하면 저쪽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떼라는 그런 제재를 받고 어떤 법원에 들어가거나 할 때도 태극기 같은 걸 이제 들고 들어가면 무조건 입구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중국에 많이 넘어갔고 간판만 바꿔달면 정말 중국 식당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데에는 우리나라가 자유진영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그때 우리의 우방국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집회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아주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는 올 수 없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저도 Thank you USA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 USA. Thank you USA. Thank you USA. Thank you USA. Thank you US Army. Thank you US Army.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젊을 때는 이제 서울 살 때 이제 시위하시는 어른들 보고 좀 안 좋게 본 게 사실입니다. 저분들 이제 왜 저렇게 시위를 나서나 좀 소위 속된 말로 나쁜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저분들 생각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고향은 저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매년 10월 26일 날 현수막을 걸고 박정희 추도식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날 사교천 위협 공사를 마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격당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도 막 젊을 때는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왜 독재를 저렇게 추모해 하나, 그리고 부모님께도 항상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시골 계신 분들은 박정희를 되게 옹호하시고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집 뒤에 보면은 이제 개수로가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누나들이랑 동생이랑 그 수로가에서 이제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물이 사교천 위협 공사를 해서 저희 집까지 이제 뚫어서 이제 매해마다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모르고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좀 막연히 욕했던 제가 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독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린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이제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군인들을 이제 파병 보내서 그걸로 이제 산업 발전을 이뤘는데, 근데 독재한다고 이제 반대 시위하고 소위 뭐 학생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좌파들 나라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그때는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독재를 한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나라가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낙동강까지 밀렸고 동양의 작은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190만이나 와서 3만 6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두산 근처까지 진격했을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몰려와서 통일 직전의 나라를 또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은 미군을 나가라고 하고 미군 성적에 불붙이는 사람은 깨심이라고 하고 중국 국기를 찢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떼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젊은 세대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미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좀 시대를 덜 떴다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게 맞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게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제정신인 겁니까? 저도 솔직히 매주 이제 서울로 이제 시위를 다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마침 여기 평택 지나가는 길에 시위가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한테 90%가 먹혔습니다. 나라가 언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에서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원래는 애들한테는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적어도 좌팔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얘들이 정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자유가 뭐고 자유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매년 현충원도 가고 전쟁 기념관에 가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역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 애들이 중국인의 발닦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Thank you. 제가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늦게 알았어도 이제 어르신들과 또 젊은 층들과 함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땡큐 USA 차이나 아웃 외치겠습니다. 땡큐 USA! Thank you, USA.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올해 36살. 아이고. 예.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와, 36 어디다? 감사합니다. 40대도 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게 집회에 참석한 게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한국이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저는 조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조카 둘을 공산 국가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 좋아해요. I love USA. Thank you. 지금 눈물이 막 나는데 한 2주 전에 여기 왔었을 때 애국가 부르고 국민의례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눈물을 잘 흘리지 않거든요. 근데 나라가 이제 제 자유가 제가 항상 느끼던 이 자유를 뺏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됐고요. 절대로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고 저는 지금 주변에 계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법 반대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청원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나라가 많이 위기 상태니 너네도 이런 거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좀 힘에 약간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계몽을 시켜서 같이 대한민국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사 그만할게요. 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USA 외칠게요. 네. Thank you USA. Thank you, USA. Thank you USA. Thank you, USA. 감사합니다. 하나 좌파들 생각들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독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저쪽에 북한에 있는 김씨 족속들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 제 생각에는 독재라는 것은 3%들만이 잘 먹고 살고 97%의 국민들을 고열을 짜는 게 전 독재라 보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건국 이념 아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독재라기보다는 장기 집권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북 분단 이후에 간첩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 지금 저승에 계신 김대중 씨가 그랬죠. 논과 밭을 농사를 더 생산을 해야지 뭔 놈의 국도를 깔고 앉아 있냐. 그런데 저거들은 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닙니까? 반일을 하면서 아이폰을 쓰고 있고 반일을 하면서 일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쓰지를 말아야지 왜 씁니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치들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있는데, 저쪽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새똥으로 만든 광석들로 인해서 한순간 부유했다가 쫄딱 망한 국가예요. 1년에 국민들한테 몇 억씩을 주고 그 국민들은 신차를 뽑고 기름이 떨어지면 차를 폐차를 하고 또 신차를 살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무한히 나온다는 착각을 했는 건지 무작정 퍼주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 살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빚을 내가지고 도우실 겁니까? 국가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기틀을 잡아놓고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 부대 및 기업이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는 게 국가고, 그런 국가 사업을 통해서 흑자를 보았을 때야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포퓰리즘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쪽에 이재명 씨처럼 무작정 빚만 져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면은 결국 국고는 바닥이 나게 될 것이고 빚더미에 남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스레드에서 우연히 봤었는데, 이재명 씨의 생각 자체가 이러한 국채를 만들어 놓고 저쪽에 진핑이 새끼한테 싸게 판매를 해서 국가의 경영권을 넘기는 게 목표가 아니겠느냐라는 글을 보고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집회를 하고 있는 우파 집회들의 참석자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진실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재명 씨가 그랬죠.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는 왜 방탄법을 만들고 재판을 피하고 있고 뒤에 숨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을 하고 있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정책입니까? 가만히 뜯어보면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핑이한테 쉐쉐거리기 위한 정책들 뿐이고, 그 법안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공산화를 위한 법안들 뿐입니다. 정 모르겠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GPT가 좌파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것들을 두고 제가 아까 평택에 오면서도 다설람 TV라고 이제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놈의 좌파놈들은 정치를 감성적으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영업자가 망했는데 왜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만한 리스크를 안고 출발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이고, 남들 다 돈 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감당을 해야지,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들은 그저 선동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들 생각이 맞고 우파들의 생각은 자기들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러는데, 말이 말 같아야 말을 들어주는 것이지 지나가던 개가 거린다 그래서 일일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국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안 되는지, 쟤네들이 펼치고 있는 법안들 자체가 대체 어떤 법안들인지, 왜 준공을 반중 집회를 하게끔 만드는지 깨달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파들의 집회를 정치병자라고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부터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hank you US Army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US Army. Thank you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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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y.